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리코드에서 이제 longest substring with a repeating character라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스트링이 주어져요. 스트링이 주어지고 이제 그 스트링에서 가장 겹치지 않는 이제 서브 스트링을 찾는 건데 그 서브 스트링의 길이를 출력으로 내뱉는 겁니다. 이 예시에서 ABC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들어오면은 A는 ABC 안에 존재하니까 이거는 이제 ABC가 이제 서버 스트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뭐가 될 수 있죠? 뭐 BC 이렇게 될 수도 있고 BCA도 가능하고 이때도 이제 서버 스트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대신에 BCAB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B가 두 개니까. 그쵸? 이해되시나요? 뭐 여기서 같은 경우는 PWW 이런 거 안 되죠. W가 두 개니까. WW도 당연히 안 되고. 그럼 WKE 가능하죠. 예, 여기까지는 당연히 안 되죠. W가 두 개니까. 어쨌든 이렇게 가능한 서브 스트링 중에서 가장 긴 서브 스트링의 길이를 리턴으로 이제 내보내주는 함수를 만들어라. 이제 오늘도 이제 제가 두 가지 이제 코드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매우 직관적으로 누구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스트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첫 번째에서 첫 번째를 시작하는 서브 스트링을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서브 스트링으로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이걸 저장해 둬요. 여기다가. 그럼 두 번째가 왔을 때 여기에 존재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중복되냐 안 되냐를 판단을 해서 중복되면 이제 스탑하면 되고 중복이 안 된다 여기 붙여요. 여기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들어왔을 때 얘네 둘하고 이젠 중복이 되냐, 이렇게 이제 중복이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중복이 되었다 얘하고, 그러면은 이 길이는 지금 4죠. 4. 이 4라는 거를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건 여기서 시작을 해봤을 때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시작했을 때 다시 새롭게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중복될 때까지 이제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3이겠죠. 여기는 이제 얘하고 중복이 안 되면 또 붙고 이렇게 중복이 될 때까지 찾아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점을 폼은 첫 번째 폼이 역할하는 건 시작하는 거, 두 번째 폼이 의미하는 건 이 코드예요. 이 코드.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폼은 이제 내가 서브 스트링을 찾는데 서브 스트링의 첫 번째 지점을 말하는 거고, 이 두 번째 폼은 그 다음 이제 위치에서 서브 스트링 안에 포함이 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디버깅을 한번 해보면, 디버깅은 이제 파이참을 썼고 파이참을 썼고 pwwkew라는 이제 문자열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글씨를 키우고 싶은데 키우는 법을 세팅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찾아왔어야 되는데 폰트 사이즈를 20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좀 보이시죠? 디버깅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위치가 0, 그러니까 P일 때 이거를 차 리스트라는 어떤 변수명에 새롭게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 W가 들어왔을 때 P하고 겹치냐 안 겹치면
어펜드가 리스트에 추가하겠다는 의미인데 리스트를 이렇게 추가하겠다는 거고, 또 그 다음 W가 들어오면 당연히 겹치죠. 브레이크라는 의미는 이 포문을 그만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이때까지 이제 저장된 리스트의 길이를 확인해서 맥스 랭스, 초기 값은 0으로 뒀는데 이 0이라는 값, 그러니까 그 이전의 맥스 랭스보다, 이전의 서브 스트링보다 길면은 업데이트 시켜라 라는 겁니다. 그럼 2로 업데이트 되고, W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은 바로 W가 들어오니까 바로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그럼 1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은 1이니까 이때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W가 들어왔을 때, 두 번째 W가 들어왔을 때 똑같이 해주는데, 그 다음은 K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해주고 K를, 그 다음 2가 들어오니까 또 추가해주고, 그 다음은 W가 들어오죠. 이렇게 하면은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길이 3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바뀌죠. 이렇게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 뒷부분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코드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이렇게 업데이트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정답이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 보여주죠. 이렇게 했을 경우 확인해 보면 정답이 일단 되는 걸 확인하고 온 거긴 한데, 어쨌든 정답이 됩니다. 근데 남들보다 별로 안 빠르고 남들보다 별로 좋은 느낌을 못 받아요. 뭐 이러고 이제 코딩을 끝내도 되는데, 사실 공부하는 게 이제 내가 이거 풀면서 어떤 실력 향상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해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커스 좀 봤는데 솔루션도 좀 보고, 그걸 이용해서 제가 좀 다시 코드를 짜봤어요. 다른 식으로 코드를 짜봤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코드가 포문이 두 개면은 사실 상당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포문 하나로 그 역할을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스트링이 있으면 아까 말한 차 리스트 있죠.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은 어떤 리스트들을 이제 저장해 놓는 집합, 어떤 그것을 유지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어떤 x라는 이제 캐릭터고, 뭐 a, b, c, 그 다음 또 여기서 저장이 되다가 x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x와 x 사이에는 겹치지 않은 게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저장이 겹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날려버리고 뒤에다 그냥 x를 새롭게 추가해주면 이 부분도 다시 이 x 다음부터 다시 체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다시 이젠 다른 또 예시가 뭐가 들어보면은 A 이제 B, D, C, 그 다음 D가 들어오면은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D는 이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펌은 시작점이라고 했을 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는 어떻게 했죠?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다시 1로 넘어갔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 전까지는 싹 다 날려버리고 이 부분부터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도 되죠? 왜 이렇게 해도 되냐면, 사실 이 D 부분, 그러니까 이 D 부분 사이의 이 부분은 독단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 D를 포함하는 맥스 랭스는 여기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쭉 이제 안 겹치는 걸 저장해 오다가 그러니까 D가 들어오면은 이 부분과 겹치니까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 부분부터 봐봤자, 이 A를 없애고 다음 부분 봤자 이 길이는 이 길이보다 무조건 짧죠. 최소한 1만큼.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W에서 시작하는 이 여기까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맥스랭스가 어차피 아니거든요. 왜냐, 이 부분을 포함한 게 이미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부터 보는 게 의미가 있냐? 이 D와 D, 그러니까 겹치지 않았던 이 부분부터 다시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사실 포문은 두 번 쓰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지만 한 번만으로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코드로 들어와서 디버깅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P가 들어오고 처음에 리스트를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W가 들어오면 다시 또 추가해 주죠. 근데 W가 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W가 또 들어오면 그때까지 맥스랭스 측정해 주고 이 W가 어디서 겹쳤는지 확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인덱스가 이제 리스트에서 있는 함수인데 뭐냐면 리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이 C라는 캐릭터가 있다고 하면 C라는 캐릭터가 이 안에 존재하냐 안 하냐를 보겠다는 거고,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A, C라고 하면 C는 어디 있죠? 첫 번째 있죠. 이게 0, 이게 0이고 이게 1이니까 1이라는 값을 리턴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함수인데 그러니까 어디서 겹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이 차 리스트라는 거에서 이 SI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존재하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 위치를 포즈라고 이제 변수명을 줬고, 이 포즈 더하기 1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 두 번째 이 줄이 의미하는 건 이 차 리스트라는 거를 이 겹치는 부분 다음 부분부터 봐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겹쳤던 이 캐릭터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세모랑 이 동그라미랑 다시요. 만약에 세모 동그라미 이거 동그라미가 들어오면 이 동그라미끼리 겹치니까 이 부분까지 날려버리고 이 부분부터 보는데, 이 부분부터 이 동그라미 들어오기 전까지는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걸 이미 안 상태고, 이 W를 동그라미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새로운 리스트를 형성해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 코드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새로운 차 리스트에다가 이 부분이죠. 이 차 리스트에다가 다음 거부터 다시 들어와서 이게 여기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보시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W와 공백이니까 사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채워진 거고, 그 다음 다시 W에서 시작했을 때 보면은 K가 들어오고 E가 들어오죠. WK E가 들어오고, 이게 이 폼은 의미하는 게 그냥 모든 문자를 한 번씩 보겠다는 의미인데, 이제 차 리스트를 아까 2에서 끝났고 이제 여기 두 개가 공백이니까 새로운 리스트는 공백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WKE가 채워진 상태고, 마지막에 W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이거는 이제 3이라는 걸 저장해 주는 거고, 지금 W가 들어왔는데 W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러니까 포즈는 0으로 잡는 거고, 포즈 더하기 1부터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K2부터 가져가겠다. 그 다음은 W를 넣어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문자열 뒤에 다른 이제 다른 문자들이 이제 존재한다면 사실 이 포문이 더 지속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A, B, C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새로 디버깅을 해보죠. 이게 새로 디버깅을 해보면 여기 A, B, C라는 게 있다라고 하고 보시면, 아까까지 이제 돌려보면은 WKE가 들어오고 다시 W가 들어왔는데 겹치는 게 있고, 그럼 KEW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들어오죠. A는 없으니까 이렇게 추가해주고, B 없으니까 추가해주고, C 없으니까 추가해주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답은 여기서는 6이 되는 거죠. 6. 만약에 여기에 만약 여기에 W가 존재한다.
이런 경우 다시 보시면 WK2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보면 KEW로 바뀌고 그 다음에 A가 들어오죠. A는 추가해 주고 그 다음 뭐가 들어오죠? W가 들어오죠. W가 들어오면 당연히 어디서 겹치는지 확인해 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겹치는 걸 확인해 주고 그 다음부터 A부터 리스트로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AWC 이렇게 채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문을 한 번만으로도 이제 처리하겠다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훨씬 시간이 빨라지죠. 이렇게 시간이 빨라지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남들 낸 코드나 뭐 솔루션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비슷한 식으로 짰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폼은 두 번 써가지고 돌리는 건데, 여기는 while문을 처리했네요. 어쨌든 똑같은 비슷한 개념인데 매우 느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폼은 두 번을 쓰는 건 사실. 그러니까 어떤 코드를 짤 때 폼은 사실 상당히 줄여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중복된 어떤 연산을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사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중복된 연산이 있거든요. 그 안 해봐도 되는 부분들을 그런 걸 최대한 없애주는 게 중요하고, 폼을 써야 된다,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러면은 폼은 안에서도 이제 겹치지 않도록 이제 설계를 해줘야 돼요, 코드를.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코드가 복잡해질수록 혹은 알고리즘들이 좀 더 어려워질수록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가 좀 더 어렵고, 사실 다음 문제인가 부터는 이제 사실 예외 처리도 잘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은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런 것까지 코딩을 이제 고려해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런 거를 처음부터 생각해내는 게 뭐 지금은 연습이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시험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하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테스트 케이스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이 코드가 효율적인지를 이제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연습과 이제 노력으로 이제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냥 내가 문제를 풀고 맞췄구나라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꼭 디스커스를 눌러서 여기서 이제 남들 내가 쩐다 뭐 보시면 내가 이렇게 쩔게 풀었다 라는 걸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막 남들 거 많이 보고 분석하시고 디버깅 꼭 해보시면서 실력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이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